자, 이번에는 성토와 절토의 공법, 즉 성토와 절토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일 먼저 성토 시공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 성토 시공 방법에는 크게 어떤 게 있느냐? 전방층 쌓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평층 쌓기, 그 다음에 비계를 이용한 방법이 있고요. 물다짐 공법이 있어요. 물다짐 공법. 전방층 쌓기는 이런 부분에 저희가 성토를 한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는 거? 요렇게 앞으로 요렇게 성토를 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수평층 쌓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요 부분에 성토를 하겠다. 어떻게? 요런 식으로 수평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성토를 하겠다가 수평층 쌓기예요. 수평층 쌓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후층법이 있고요. 박층법이 있어요. 후층법은 뭐예요? 두껍게 깔겠다. 하나하나의 층을 좀 두껍게 깔겠다라는 거고, 박층, 얇게 깔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얇게 깔면 여러분들이 좀 좋은데요. 뭐 다짐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죠? 뭐 치마가 그런 부분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박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구조물에서 우리가 적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비계를 이용하는 방법, 뭐 물다짐 방법이 있는데, 물다짐 방법은 뭐 호소에서, 그죠? 속리관을 뭐 이용해서 뭐 수압으로 뭐 다진다, 뭐 이 정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토의 다짐도 측정 방법이에요. 성토를 한다라면 그냥 성토를 해서 놔둘 게 아니고, 그죠? 파괴가 되지 않도록 다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토의 다짐을 측정하는 방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다짐을 하면 뭐가 좋아지죠? 네. 뭐 강도가 좋아지잖아요. 그죠? 건조 밀도도 좋아지고. 그래서 건조 밀도는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그래서 성토의 다짐도를 측정하는 방법에서 건조 밀도를 들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강극률은 다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작아지겠죠. 그 다음 포화도는 어떻게 될까요? 커질 겁니다. 그 다음 상대 밀도도 있겠죠. 상대 밀도를 가지고도 우리가 다짐이 됐는지 안 됐는지, 조밀한지 조밀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죠? 뭐 여러 가지 강도 시험이 있겠죠. 뭐 평판 제하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지지력 B를 뭐 계산함으로 인해서 강도를 가지고 다짐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변형 특성을 가지고도 우리가 다짐도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어요. 뭔 말이냐? 프루프 롤링이라고 하는 시험 방법이 있는데, 덤프 트럭에다가 물건을 싣고 왔다 갔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처지면, 치마가 되면 다짐이 잘 안 되는 거고요. 치마가 안 되면, 그죠? 다짐이 잘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변형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 다짐의 정도를 판단한다. 뭐 힘에 대한 저항성을 뭐 판단한다. 뭐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짐 기계를 가지고 다짐을 해보던가, 아니면 다짐 기계의 횟수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를 가지고 성토의 다짐도를 측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짐을 하면 좋아지는 게 뭐고 뭐 안 좋아지는 게 뭔지를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사용할 수가,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짐 관리 시험 방법. 자, 필기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했을 거예요. 자, 어떤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모래치암법, 그 다음에 절삭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모래치암법, 절삭법, 고무막법 있죠? 고무막법. 다짐관리 시험이지만 현장에서 뭐 구하라는 거예요? 건조 단위 중량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조 단위 중량은, 건조 밀도는 함수비분의 감마 T를 구하는데, 현장에 있는 흙은 건조된 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마 T를 구하고, 즉 무게와 최적을 구하고, 그 다음에 함수비를 구해서 건조 단위 중량을 얻자라고 하는 시험인데, 실질적으로는 건조 단위 중량이 아니고 뭘 구하는 거예요?
최적을 구하기 위한 거죠. 그죠? 그래서 모래를 이용해서 모래를 채워서요. 그죠? 그 안에 들어가는 모래 양에다가 무게에다가 모래의 단위 중량을 가지고 최적을 찾는 방법이고, 절삭법은 얇은 관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얇은 관을 집어넣어서 채취된 흙의 무게라든지, 그죠? 최적, 얇은 관이 들어간 최적이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는 최적이 될 테니까 건조 단위 중량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채취된 흙의 무게와 그리고 함수비 그리고 얇은 관에 대한 최적을 가지고 건조 단위 중량을 측정할 수가 있고, 고무막법은 최적을 구하기 위해서 파낸 구덩이에다가 고무막을 씌워서 물을 집어넣어서 최적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짐 관리 시험 방법, 모래 치환법, 절삭법, 고무막법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필기 때 배웠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여러분들 뭐가 나와 있냐면 절성토의 경계부 시공이에요. 절토만 하는 게 아니고 성토와 같이 하는 경우에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할 건데, 자, 이것도 예전에는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도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사면이 있어요. 요런 사면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떠한 구조물을 다음과 같이 요렇게 놓을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 자, 요렇게 됐다. 자, 요 부분의 흙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절토를 하게 될 테고, 요 부분은 뭘 해야 돼요? 성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단차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단차가 발생하면 구조물에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떤 문제 때문에 단차가 생기고 왜 단차가 발생하는지를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요 성토 부분에 다짐이 잘 안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치마가 발생하겠죠. 맞습니까? 치마가 발생할 거고, 그렇다 보면 지지력도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지지력의 차이, 다짐의 불량으로 단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을 따라서 침투수가 유입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부착력이 떨어져서 역시 단차가 발생하고 파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관리를 잘 해야, 그죠? 문제가 발생하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자,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그림인데요. 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시면, 자, 원지반이 다음과 같이 있는데 여기다가 뭘 하겠다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절토도 하고요, 성토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치마와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요 부분에 뭘 해야 돼? 다짐을 어떻게 하자? 철저히 해서, 그죠? 치마가 발생하는 부분과 그리고 지지력의 차이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예, 침투수가 이렇게 유입이 되면 부착력이 감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암거를 설치를 해서, 맹암거를, 그리고 여기에는 배수충을 설치를 해서 물을 빼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토 부분에 대해서 부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표면적을 늘릴 목적으로 어떻게 하자? 층따기를 하자라는 거예요. 층따기. 그럼 표면적이 넓어지겠죠? 그리고 이 부분에 완화 구간을 설치를 해서 치마와 그리고 침투수의 침입에 대해서 대처를 하자라는 게 절성토 경계부의 시공입니다. 자, 다시 다짐을 철저히 하고요, 침투수를 어떻게 잘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맹암거를 설치하고 1대4 정도의 완화 구간을 설치하고 배수충을 설치를 하고 표면적을 늘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층따기를 하자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토와 절토부에 대한, 절토공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